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전 SEC 변호사 바이낸스가 불가피하게 뱅크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뜨면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암호화폐 투자자로서 꽤 오랜 기간 동안 봐왔던 바이낸스, 누가 뭐래도 현존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가장 큰 거래소죠. 그리고 뭐 최근 제가 여러 번 언급드렸던 창펑자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계속 좀 껄쩍지근한 그런 관계죠. 미국 정부에서도 그냥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데이터들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틱톡 문제도 마찬가지죠. 틱톡에 의한 미국인들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너무나 많이 유출이 되고 있다. 미국 정부에서 가장 민감한 게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시타들이 주도를 하는 월가 암호화폐 거래소 EDXM, 이 거래소를 키우려는 미 정부의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결국 바이낸스에 있는 모든 돈들을 빼내서 EDXM으로 옮기려고 하는 건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바이낸스 거래소가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흘러나가면 사람들은 바이낸스에 갖고 있는 모든 코인들을 더 안전한 거래소로 옮기려 하겠죠. 그게 지금 사진에 보이는 EDXM 3월 말 오픈 예정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바이낸스를 압박하고 바이낸스에 대한 홍보를 그지같이 한다면 사람들은 EDXM 거래소로 옮겨가겠죠. 그리고 EDXM 거래소는 하나부터 10까지 증권 시스템을 따라서 미 정부에서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겠죠. 정부 감시, 은행 감시, 자본주의라는 말이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들은 모든 걸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뭐 그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어쨌든 정부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그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기분은 나쁘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슬슬 공사를 쳐서 바이낸스를 몰락시킬 건지, 간단하죠. 뭐 은행이든 암호화폐 거래소든 망할 것 같다, 우리 은행도 불안하다, 뭐 그런 소문이 들리면 그 안에 있는 돈들을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은 다른 곳으로 옮기겠죠. 은행에 직접 가서 인출을 하든 현금화를 하든,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다른 은행으로 이동을 시키겠죠. 그것보다 더 안전한 건 어쨌든 현금화를 하는 거죠. 내 손에 돈을 쥐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이 다음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것도 지금 뱅크런과 약간 비슷한 데이터인데, 어쨌든 SEC 전 변호사 존 레이드 스타크는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 바이낸스가 대규모 뱅크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월 6일 그의 트윗 기사에서 스타크는 바이낸스는 현재 미국 규제 감독이나 감사 없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 자체 위조 통화를 주조하는 그림자 은행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이낸스가 위험하다 그러면 바로 생각나는 게 BNB 코인이죠. 작년 테라 루나 사태와 같이 BNB 코인 또한 위험할 수 있겠죠. 미국은 항상 메이드 인 USA를 따집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죠. 최첨단 기술은 인정할 수 있어. 그리고 원자재도 인정할게, 농산품도 인정할게. 그 대신 직접적으로 돈에 관련된 생태계는 절대적으로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건 그들의 생각 안에 뿌리 깊게 박힌 사상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로스차일드 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그 누가 국가를 통치하든 나는 상관이 없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을 찍을 수 있는, 돈을 프린팅할 수 있는 권력만 나에게 있다면 아무것도 부럽지 않다. 결국 돈이 권력이란 얘기죠. 돈에 관련돼서는 어쨌든 미국은 극단적 이기주의, 어쨌든 그리고 지금은 누가 뭐래도 기축통화국, 그 권력 하나가 모든 걸 이룰 수 있게 하겠죠.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이 유입이 될 것이다, 그걸 준비하겠다. 그렇게 흔들었지만, 그렇게 없애려고 했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받아들여야 되겠다.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작것들을, 쓸데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일단 죽이는 게 가장 빠르겠죠. 어떤 식으로든 한 국가를 귀속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전쟁과 통화정책. 바이낸스가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참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 이런 내용들은 전 SEC 의원만 했던 이야기들이 아니죠. 이미 미국 상원 의원들에 의해서 발표가 됐었던 사실이죠. 미 상원 의원들은 바이낸스의 돈 세탁 그리고 기타 위협적인 상황들로 비춰봤을 때 바이낸스 회사의 기록을 넘겨줄 것을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바이낸스 임원은 결백하다고 주장을 했지만 한번 털자고 치면 안 털리는 게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다 그런 거 아닐까요?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전 SEC 변호사 스타크는 바이낸스의 운영 자체가 힘들어지고 투자자에게 미치는 결과는 과히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는 전통 은행과는 달리 투명하지 않다. 전통 금융 시스템은 어쨌든 은행에 예금을 하는 금액만큼 은행에서 보유를 해야 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바이낸스에 진짜 비트코인이 얼마 정도 있는지, 이더리움이 진짜 이더리움만큼 있는지 솔직히 알기 힘들죠. 어쨌든 디지털이기 때문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렇게 우려했던 이중 지불이 충분히 가능한 곳들이기 때문에 숫자로 적혀있는 비트코인의 개수, 그거를 그대로 갖고 있을까요? 과연 뱅크런이 일어난다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암호화폐가 인출이 됐을 때 정말 인출이 가능할까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쨌든 인출이 되지 않는다면, 인출이 중단된다면 일단 고객이 차단이 되고 고객들은 그 어떤 담보도 없이 즉시 채권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FTX 사태, 셀시우스, 블록파일 보이죠? 충분히 투자자들이 부도덕한 암호화폐 거래소 CEO들에 의해서 엄청난 손실을 봐왔죠. 어쨌든 스타크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엄청난 투자자들의 대학살을 처리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건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미국만을 위한, 미국에 의한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든. 근데 뭐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낸스를 폐쇄시키거나 암호화폐 거래를 폐쇄하지는 못할 겁니다. 결국 이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바이낸스에 있는 코인들이 미국발 메이드 인 USA 거래소로 옮겨가길 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렇게 좀 보니까 XRP 리플에게 좀 더 애정이 가지 않나요? 저는 살짝 그런 생각을 합니다. SEC와의 소송도 가장 먼저 매를 맞고 있고, 그것도 메이드 인 USA 코인이 가장 먼저 매를 맞고 있다. 그거는 가장 먼저 떳떳해지려고 한다. 명확성을 부여하려고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SEC와의 소송이 악재가 아니다, 호재다. 시간이 지나니까 느껴지잖아요. 리플이 SEC와의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방어를 잘하고,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 하락을 했고, 계속 하락을 하면서 느낀 것들은 어쨌든 규제의 명확성이 가장 필요하구나 라는 걸 사람들이 느꼈고, 그리고 어떤 코인이든 한 번은 거쳐야 되는 곳이고, 그렇게 상황들을 지켜보니까 XRP가 가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은 받아들여질 거고, 그리고 가장 먼저 블록체인 기술이 받아들여질 곳은 금융기관이고, 금융기관에서 받아들인다면 결국 이제 IT 기업, 그 외 IT 기업뿐만 아니라 유통기업들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일 거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면 어떤 걸 선택을 할까요? 언제 불려갈지도 모르는 이더리움을 선택을 할까요? 이더리움 기반 하이 퍼블릭 알트코인들을 선택을 할까요?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데, 아직 떳떳해지지 않았는데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미국에서 인정한 암호화폐가 나왔어. 그리고 그 코인은 금융기관에 특화된 코인이야. 그리고 거래의 도구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 그리고 메이드 인 USA야. 그러면 뭐 충분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죠. 지금까지는 암호화폐가 어떤 형태로 흘렸든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2번 이야기 드렸지만 2023년 이전에 암호화폐 생태계, 그리고 2023년 이후에 암호화폐 생태계가 완벽하게 바뀔 거라는 이야기는 드렸잖아요. 제가 어쨌든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다른 코인 타보세요. 그놈이 그놈입니다. 리플만 떨어지고 다른 코인들이 다 상승했다면 제가 이런 말 못하겠죠. 그런데 시장의 상황들, 그리고 쏟아지는 데이터들, 단 하나의 코인으로 모든 관심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게 뭐 비트코인인지 이더리움인지 XRP인지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솔직히. 맞죠? 어쨌든 바이낸스에게 계속 작년부터 태클을 걸었던 미 정부, 그리고 누가 뭐래도 바이낸스가 무너진다면 한 번 더 암호화폐의 겨울이 일시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찾아올 수 있겠죠. 그리고 항상 생각 드는 건 결국 몇몇 안 되는 금융 세력들에 의해서 세상은 항상 움직여 왔다는 거, 그게 가장 크겠죠.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굉장히 불안하죠. 여러분들 느끼시기에도 금융 제재, 전쟁, 어쨌든 세계 경제가 단 하나의 국가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다. 결국 그게 가장 큰 문제다. 러시아에 의해서 어쨌든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쓰지 못하게 해버렸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직접 목격을 하게 된 전 세계 국가, 우리도 언젠가는 미국에게 밑보이면 우리가 그렇게 신뢰했던 달러를 미국에서 쓰지 못하게 할 수도 있겠다. 특히 이제 중국, 인도가 가장 반발이 심했죠. 그리고 어쨌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런 지정학적 요건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 따르는 터키의 지진, 은행 시스템이 마비됐을 때 충분히 P2P 거래가 가능한 통화가 필요하구나.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암호화폐가 굉장히 비호감형이었는데 점점 호감형으로 바뀌었죠. 사람들의 인식이.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억만장자 마크 모비우스, 항상 비트코인을 싫어했고 암호화폐의 존재 가치를 부정했고, 작년 11월 그는 비트코인이 10,000불까지 떨어질 거란 예측을 또 했었고, 그런데 덜컥 그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중국 HSBC에 있는 그의 돈을, 그의 자산을 꺼내지 못하게 해버린 중국. 방금 전에는 제가 바이낸스 뱅크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전통 금융회사들의 횡포, 특히 이제 중국이라는 국가적 특징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억만장자 모비우스, 암호화폐를 그렇게 씹었던 모비우스, 그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그의 생각도 변하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중국 상하이에 있는 HSBC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었다. 중국 정부의 엄격한 자본 통제를 언급을 했고, 중국 정부는 미친 짓이다. 온갖 장벽을 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답답하겠죠. 하지만 중국 정부는 모비우스의 주장을 부인을 했었고, 해외 이직을 하고자 하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거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비우스가 그런 시스템을 몰랐을까요? 그가 이런 말을 하기까지는 충분히 중국의 또 다른 액션들이 있었겠죠. 이 기사를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어쨌든 모든 것들이 불안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식의 정책 결정이 일어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그런 시대 같습니다. 특히 돈 문제는 사람들이 더 예민하죠.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어쨌든 단 하나의 국가에 의해서 전 세계가 통치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썩은 물이 그만큼 고였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꽤 유명한 경제학자들도 자본주의라는 캐피탈리즘, 이 단어에 대한 명확한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마크 모비우스 HSBC 예금 인출을 할 수 없다는 이 기사, 그리고 어쩌면 모비우스의 생각도 점점 다른 통화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걱정을 하게 하는 전쟁, 그리고 기후위기, 그리고 통화정책, 금리,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그 와중에도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또 원화채굴을 하고 계시지만 복잡한 어려운 세상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 예측하기가 힘들죠.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오늘도 원화채굴 놓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흉흉한 이유는 야비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장난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착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결국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버신다면 꼭 그 돈들을 좋은 곳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반복입니다.
구독자분들께서 한 번 더 들어야 되는데 다시 앞으로 가는 게 귀찮다고 하셔서 한 번 더 똑같은 내용을 붙여넣기 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고 한 번 더 들으실 분들은 이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 SEC 변호사 바이낸스가 불가피하게 뱅크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뜨면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로서 꽤 오랜 기간 동안 봐왔던 바이낸스, 누가 뭐래도 현존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가장 큰 거래소죠. 그리고 뭐 최근 제가 여러 번 언급드렸던 창펑자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계속 좀 껄쩍지근한 그런 관계죠. 미국 정부에서도 그냥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데이터들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틱톡 문제도 마찬가지죠. 틱톡에 의한 미국인들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너무나 많이 유출이 되고 있다. 미국 정부에서 가장 민감한 게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시타들이 주도를 하는 월가 암호화폐 거래소 EDXM, 이 거래소를 키우려는 미 정부의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결국 바이낸스에 있는 모든 돈들을 빼내서 EDXM으로 옮기려고 하는 건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바이낸스 거래소가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흘러나가면 사람들은 바이낸스에 갖고 있는 모든 코인들을 더 안전한 거래소로 옮기려 하겠죠. 그게 지금 사진에 보이는 EDXM 3월 말 오픈 예정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바이낸스를 압박하고 바이낸스에 대한 홍보를 그지같이 한다면 사람들은 EDXM 거래소로 옮겨가겠죠. 그리고 EDXM 거래소는 하나부터 10까지 증권 시스템을 따라서 미 정부에서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겠죠. 정부 감시, 은행 감시, 자본주의라는 말이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들은 모든 걸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뭐 그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어쨌든 정부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그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기분은 나쁘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슬슬 공사를 쳐서 바이낸스를 몰락시킬 건지, 간단하죠. 뭐 은행이든 암호화폐 거래소든 망할 것 같다, 우리 은행도 불안하다, 뭐 그런 소문이 들리면 그 안에 있는 돈들을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은 다른 곳으로 옮기겠죠. 은행에 직접 가서 인출을 하든 현금화를 하든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다른 은행으로 이동을 시키겠죠. 그것보다 더 안전한 건 어쨌든 현금화를 하는 거죠. 내 손에 돈을 쥐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이 다음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것도 지금 뱅크런과 약간 비슷한 데이터인데, 어쨌든 SEC 전 변호사 존 레이드 스타크는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 바이낸스가 대규모 뱅크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월 6일 그의 트윗 기사에서 스타크는 바이낸스는 현재 미국 규제 감독이나 감사 없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 자체 위조 통화를 주조하는 그림자 은행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이낸스가 위험하다 그러면 바로 생각나는 게 BNB 코인이죠. 작년 테라 루나 사태와 같이 BNB 코인 또한 위험할 수 있겠죠. 미국은 항상 메이드 인 USA를 따집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죠. 최첨단 기술은 인정할 수 있어. 그리고 원자재도 인정할게, 농산품도 인정할게. 그 대신 직접적으로 돈에 관련된 생태계는 절대적으로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건 그들의 생각 안에 뿌리 깊게 박힌 사상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로스차일드 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그 누가 국가를 통치하든 나는 상관이 없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을 찍을 수 있는, 돈을 프린팅할 수 있는 권력만 나에게 있다면 아무것도 부럽지 않다. 결국 돈이 권력이란 얘기죠. 돈에 관련돼서는 어쨌든 미국은 극단적 이기주의, 어쨌든 그리고 지금은 누가 뭐래도 기축통화국, 그 권력 하나가 모든 걸 이룰 수 있게 하겠죠.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이 유입이 될 것이다. 그걸 준비하겠다. 그렇게 흔들었지만, 그렇게 없애려고 했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받아들여야 되겠다.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작것들을, 쓸데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일단 죽이는 게 가장 빠르겠죠. 어떤 식으로든 한 국가를 귀속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전쟁과 통화정책,
바이낸스가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참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 이런 내용들은 전 SEC 의원만 했던 이야기들이 아니죠. 이미 미국 상원 의원들에 의해서 발표가 됐었던 사실이죠. 미 상원 의원들은 바이낸스의 돈 세탁 그리고 기타 위협적인 상황들로 비춰봤을 때 바이낸스 회사의 기록을 넘겨줄 것을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바이낸스 임원은 결백하다고 주장을 했지만 한번 털자고 치면 안 털리는 게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다 그런 거 아닐까요?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전 SEC 변호사 스타크는 바이낸스의 운영 자체가 힘들어지고 투자자에게 미치는 결과는 과히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는 전통 은행과는 달리 투명하지 않다. 전통 금융 시스템은 어쨌든 은행에 예금을 하는 금액만큼 은행에서 보유를 해야 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바이낸스에 진짜 비트코인이 얼마 정도 있는지, 이더리움이 진짜 이더리움만큼 있는지 솔직히 알기 힘들죠. 어쨌든 디지털이기 때문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렇게 우려했던 이중 지불이 충분히 가능한 곳들이기 때문에 숫자로 적혀있는 비트코인의 개수, 그거를 그대로 갖고 있을까요? 과연 뱅크런이 일어난다면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암호화폐가 인출이 됐을 때 정말 인출이 가능할까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쨌든 인출이 되지 않는다면, 인출이 중단된다면 일단 고객이 차단이 되고 고객들은 그 어떤 담보도 없이 즉시 채권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FTX 사태, 셀시우스, 블록파일 보이죠? 충분히 투자자들이 부도덕한 암호화폐 거래소 CEO들에 의해서 엄청난 손실을 봐왔죠. 어쨌든 스타크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엄청난 투자자들의 대학살을 처리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건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미국만을 위한, 미국에 의한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든. 근데 뭐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낸스를 폐쇄시키거나 암호화폐 거래를 폐쇄하지는 못할 겁니다. 결국 이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바이낸스에 있는 코인들이 미국발 메이드 인 USA 거래소로 옮겨가길 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렇게 좀 보니까 XRP 리플에게 좀 더 애정이 가지 않나요? 저는 살짝 그런 생각을 합니다. SEC와의 소송도 가장 먼저 매를 맞고 있고 그것도 메이드 인 USA 코인이 가장 먼저 매를 맞고 있다. 그거는 가장 먼저 떳떳해지려고 한다. 명확성을 부여하려고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SEC와의 소송이 악재가 아니다, 호재다. 시간이 지나니까 느껴지잖아요. 리플이 SEC와의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방어를 잘하고,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 하락을 했고, 계속 하락을 하면서 느낀 것들은 어쨌든 규제의 명확성이 가장 필요하구나 라는 걸 사람들이 느꼈고, 그리고 어떤 코인이든 한 번은 거쳐야 되는 곳이고, 그렇게 상황들을 지켜보니까 XRP가 가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은 받아들여질 거고, 그리고 가장 먼저 블록체인 기술이 받아들여질 곳은 금융기관이고, 금융기관에서 받아들인다면 결국 이제 IT 기업, 그 외 IT 기업뿐만 아니라 유통기업들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일 거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면 어떤 걸 선택을 할까요? 언제 불려갈지도 모르는 이더리움을 선택을 할까요? 이더리움 기반 하의 퍼블릭 알트코인들을 선택을 할까요?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데, 아직 떳떳해지지 않았는데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미국에서 인정한 암호화폐가 나왔어. 그리고 그 코인은 금융기관에 특화된 코인이야. 그리고 거래의 도구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 그리고 메이드 인 USA야. 그러면 뭐 충분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죠. 지금까지는 암호화폐가 어떤 형태로 흘렀든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2번 이야기 드렸지만 2023년 이전에 암호화폐 생태계, 그리고 2023년 이후에 암호화폐 생태계가 완벽하게 바뀔 거라는 이야기는 드렸잖아요. 제가 어쨌든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다른 코인 타보세요. 그놈이 그놈입니다. 리플만 떨어지고 다른 코인들이 다 상승했다면 제가 이런 말 못하겠죠. 그런데 시장의 상황들, 그리고 쏟아지는 데이터들, 단 하나의 코인으로 모든 관심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게 뭐 비트코인인지 이더리움인지 XRP인지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솔직히. 맞죠? 어쨌든 바이낸스에게 계속 작년부터 태클을 걸었던 미 정부, 그리고 뭐 누가 뭐래도 바이낸스가 무너진다면 한 번 더 암호화폐의 겨울이 일시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찾아올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항상 생각 드는 건 결국 몇몇 안 되는 금융 세력들에 의해서 세상은 항상 움직여 왔다는 거, 그게 가장 크겠죠.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굉장히 불안하죠. 여러분들 느끼시기에도 금융 제재, 전쟁, 어쨌든 세계 경제가 단 하나의 국가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다. 결국 그게 가장 큰 문제다. 러시아에 의해서 어쨌든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쓰지 못하게 해버렸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직접 목격을 하게 된 전 세계 국가, 우리도 언젠가는 미국에게 밑보이면 우리가 그렇게 신뢰했던 달러를 미국에서 쓰지 못하게 할 수도 있겠다. 특히 이제 중국, 인도가 가장 반발이 심했죠. 그리고 어쨌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런 지정학적 요건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 따르는 터키의 지진, 은행 시스템이 마비됐을 때 충분히 P2P 거래가 가능한 통화가 필요하구나.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암호화폐가 굉장히 비호감형이었는데 점점 호감형으로 바뀌었죠. 사람들의 인식이.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억만장자 마크 모비우스, 항상 비트코인을 싫어했고 암호화폐의 존재 가치를 부정했고, 작년 11월 그는 비트코인이 10,000불까지 떨어질 거란 예측을 또 했었고, 그런데 덜컥 그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중국 HSBC에 있는 그의 돈을, 그의 자산을 꺼내지 못하게 해버린 중국. 방금 전에는 제가 바이낸스 뱅크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전통 금융회사들의 횡포, 특히 이제 중국이라는 국가적 특징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억만장자 모비우스, 암호화폐를 그렇게 씹었던 모비우스, 그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그의 생각도 변하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중국 상하이에 있는 HSBC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었다. 중국 정부의 엄격한 자본 통제를 언급을 했고, 중국 정부는 미친 짓이다. 온갖 장벽을 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답답하겠죠. 하지만 중국 정부는 모비우스의 주장을 부인을 했었고, 해외 이직을 하고자 하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거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비우스가 그런 시스템을 몰랐을까요? 그가 이런 말을 하기까지는 충분히 중국의 또 다른 액션들이 있었겠죠. 이 기사를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어쨌든 모든 것들이 불안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식의 정책 결정이 일어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그런 시대 같습니다. 특히 돈 문제는 사람들이 더 예민하죠.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어쨌든 단 하나의 국가에 의해서 전 세계가 통치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썩은 물이 그만큼 고였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꽤 유명한 경제학자들도 자본주의라는 캐피탈리즘, 이 단어에 대한 명확한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마크 모비우스 HSBC 예금 인출을 할 수 없다는 이 기사, 그리고 어쩌면 모비우스 생각도 점점 다른 통화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걱정을 하게 하는 전쟁, 그리고 기후위기, 그리고 통화정책, 금리,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그 와중에도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또 원화채굴을 하고 계시지만 복잡한 어려운 세상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 예측하기가 힘들죠.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오늘도 원화채굴 놓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흉흉한 이유는 야비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장난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착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결국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버신다면 꼭 그 돈들을 좋은 곳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반복입니다.
구독자분들께서 한 번 더 들어야 되는데 다시 앞으로 가는 게 귀찮다고 하셔서 한 번 더 똑같은 내용을 붙여넣기 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고 한 번 더 들으실 분들은 이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